오늘 제주 기자회견에 우리 문재인 후보께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 정책을 많이 발표했습니다만 그 정책들을 세대별로 각 세대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 공약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여기 제주에 와서 50대를 위한 저의 공약을 발표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베이비 부머라는 말 들어보셨죠?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지금의 50대를 이루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달려왔지만 이제는 자식들 일자리 때문에 아직 일할 수 있는데도 밀려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는 세대지만 자식들로부터는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1953년에 태어난 저와 그 다음에 태어난 제 아내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세대는 그야말로 가족을 위해 반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나이입니다. 50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부모, 자식, 건강, 일자리, 그리고 생활에 대한 걱정을 문재인 정부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아픈 부모님 간병 책임을 더 이상 자식에게만 미루지 않겠습니다. 간병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을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국공립 노인장기 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부모 부양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 서비스 수준을 더 높여서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해서 부모님 용돈을 챙겨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자식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2014년까지 모든 대학의 단과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서 50대가 자식들 등록금에 허덕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담 없는 실질적 무상보육을 완성하여 손주 보살피기로부터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가 건강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든 의료비가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여 50대 가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갱년기, 폐경기 여성을 위해 특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남성을 위한 운동 처방 프로그램 등 50대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유방암 치료를 받은 여성들의 유방 재건수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일자리 마련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50대를 위해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년 60세를 법제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겠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퇴직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웃들과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소규모 귀농, 귀촌자 마을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설치될 일자리 청해 중고령자 전담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내 생활에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가사노동에 지치고 자식과 노부모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50대 어머니들이 여행을 떠나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엄마 휴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국내 여행 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여행 기회를 늘리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50대가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공연장, 전시관 등 문화공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원예, 그림, 사진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대학과 평생학습 계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왔고 IMF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저희 친구 50대 여러분, 그동안 가족, 직장, 사회 모두에서 의무만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나를 실현하고 내 생활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50대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공항 건설 사업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입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아마 대충 20여 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 경부, 부산, 울산, 경남 5개 지자체의 공동 관문으로 필요한 공항이고, 그 다음에 또 제주 신공항은 이미 지금 제주가 아마 지금쯤 관광객 1000만 명 아마 넘었었겠죠. 1000만 명 관광 시대를 위해서 지금 제주공항이 아주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수요를 위해서 또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0여 년간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금실 장관님은 우리 제주 출신이시죠. 뿐만 아니라 최초의 법무부 장관 하심으로써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이런 면에서 아주 현저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또 시민사회가 총망라돼서 국민연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안철수 후보도 힘을 합쳤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강금실 장관님께서 제주에 저와 함께 오신 것도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예진하겠습니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은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몇 차례 언급은 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군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합니다. 저는 해군기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기지는 우리나라의 해양안보를 위해서나 또 앞으로 우리가 해양강국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나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입지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당초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원래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그야말로 민군 복합 관광 목적의 민항과 그 다음에 모항이 아닌 기항 목적의 군항이
나란히 병존하는 그런 민군 복합항으로 그렇게 계기됐고, 국회도 그런 전제 조건 아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 당초의 지지를 벗어나서 그 전체를 군항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다만 그 군항의 방파제 안쪽에 크루즈 선박을 접안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민군 복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초의 목적이나 취지를 변경하면서 우리 제주도민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또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그렇게 강정마을 행지 사업이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여야가 함께 판단해서 여야가 합의하에 금년도 예산액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그 전년도의 미집행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거죠. 누가 말 바꾸기를 한 것입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 취지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제주도민들 또 강정마을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수렴돼야 되고,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사업은 원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위하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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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던 안철수 후보의, 물론 안철수 후보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건 여러분들이 막아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문재인! 문재인! 이걸 그대로 점수 받아가지고 골목 상권 재래시장 살리려고 골목 상권이 곧 경제 성장인데요. 여러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를 풀어주고 농업인들이 연 단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주십시오. 대한민국! 제주는 저에게 행운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제주에 올 때마다 늘 좋은 일이 생기곤 합니다. 오래전에 가족들과 만장굴에 온 적이 있는데 500만 명째 입장각이 돼서 기념품 받았습니다. 기념사진과 함께 사진에도 났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지난 11월 제주 선대위 발족식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 만나서 단일화 원칙 합의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제가 제주 선대위 발족식에 와서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이번 제주 방문을 앞둔 어제 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시민사회가 총망라된 국민연대 출범한 거 보셨죠? 네! 안철수 후보와 만난 것도 보셨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 후보 단일화 완성됐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된 거 맞습니까? 네! 국민연대는 저를 국민 후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제주도민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대선, 이번 대선 구도 더 분명해졌죠? 이번 대선은 민생을 우선하는 국민연대와 민생을 파탄낸 특권연대, 다시 말하면 새누리당과 재벌, 검찰 간의 특권 가르텔, 그 양자 간의 대결 맞습니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이 함께하는 새정치와 박근혜, 이해창, 인재가 함께하는 낡은 정치의 대결 맞습니까?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 간의 대결 맞습니까? 1%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세력과 99%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세력 간의 대결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문재인을 이곳 제주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새누리당 정권 5년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장입니다. 잘했으면 계속하게 해주고 못했으면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누리당 정부 5년 어땠습니까? 살기가 나아졌습니까? 좋았습니까? 새누리당 정부의 지난 5년 악몽의 세월이었던 거 맞습니까? 중산층 서민들의 삶은 짓밟히고 재벌 특권층의 세상이 된 거 맞습니까? 제주의 돌하루방도 지쳐서 새누리당 정부에 등 돌리고 돌아앉았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바꿔야죠? 여러분,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게 정권 교체입니까? 정권 연장이죠? 정권 교대! 박근혜 후보가 되면 정권 교대? 정권 교대! 저 문재인이 돼야 정권 교체! 맞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남 얘기하듯 말하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민생 실패, 박 후보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부자 감세 5년간 100조, 4대강 사업 22조, 모두 박근혜 후보가 이끌 새누리당이 법안 예산안 날치기 통과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준 거 아닙니까?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바깥 주인이었다면 박근혜 후보 안주인 아니었습니까? 요즘은 안주인이 더 힘이 세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5년간의 무능과 실정, 그것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위장이용 아닙니까? 지금도요, 저기 현수막에 재래시장 골목상권 철저한 보호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정말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살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죠?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말할 수 있습니까?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것처럼 앞에 내세우고 자랑했던 김종인 박사 지금 보이지도 않죠? 이용만 하고 버린 것 아닙니까? 국민들 속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속지 말자. 결론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짝퉁 경제민주화, 가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07년도에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또 다시 두 번 속겠습니까?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예, 고맙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대통령이 서민의 편에 서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저는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연탄 배달 리어커를 끌기도 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힘없는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평생 서민으로 살아왔고 서민의 아픔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서민들이 기댈 언덕이 되고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약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바라시죠? 네! 세금이 제대로 서 있는 나라, 국민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대통령,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 출마 선언할 때 출마 선언문에 넣어달라고 국민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간절한 소망이고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나라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바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맞습니까? 네! 제가 그런 나라, 그런 시대, 그런 세상 만드는데 여러분도 함께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랑이 먼저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세상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문재인! 제주도는 저 문재인에게 지방 분권의 꿈이자 역사였던 곳입니다. 민주정부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의 시범 모델로 설정했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관광 해양항국의 상징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제주 관광 부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무비자 관광,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 다 제주도에 특별자치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잃어버린 제주의 비전을 제가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치재정권까지 제주도에게 돌려드려서 제주도민들께 돌려드려서 제주도를 자치와 분권의 상징과 모델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민주정부가 추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 되살려서 세계적인 평화 관광의 국가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 바라시죠? 우리 제주의 문화관광 잠재력은 세계적입니다. 항공시간 3시간 거리 안에 소득 1만 달러 이상의 구매력을 가진 관광 가능 인구가 3억 5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명박 정권이 약속 지키지 않은 신공항 건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건설 방식과 입지는 도민들 결정에 따르려고 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주도민에겐 항공이
필수 교통수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항공료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항공유류세 감면, 공항 이용료 면제, 이런 방안 제가 이미 지난번 왔을 때 다 밝힌 거 기억하시죠? 제가 확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부가 외면하고 모욕까지 했던 4.3 항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국가 추념일 지정 등 4.3 문제 해결도 제가 확실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문재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주도를 2020년까지 세계 환경 수도로 만들겠다는 게 우리 제주도민들 목표 맞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제주도민과 함께 그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원래 크루즈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관광 목적 민항과 기항 목적 군항이 함께 나란히 병존하는 민군 복합형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전체를 군용 중심으로 그렇게 건설하는 것을 우리 제주도민 또 주민 의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작년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여야 합의로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이번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은 민군 복합방을 위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절반, 또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절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꿔서 예산 그 전체를 정부안 대로 전액 국방부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말 바꾸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정부가 하는 공사가 당초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 바꾸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돼야 우리 강정말 문제 제대로 해결하겠습니까? 제주도는 저를 민주통합당 후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대통령까지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책임지고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저의 승리는 국민 후보의 승리고 또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맞습니까? 위대한 우리 제주도민들의 승리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과 새정치로 사랑이 먼저인 세상 꼭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절박함, 간절함 가지고 있죠? 저는 그 간절함이야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잔뜩 기울어져 있는 축구 경기장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공을 차는 것 같은 그런 불공정한 시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다 함께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가족, 친구, 아는 사람 모두 손이 끌고 투표장으로 가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하도록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돼서 만들려는
사랑이 먼저인 세상에서 뒤에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뒤에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입니다. 네! 뒤에는 과정은 결과는 정의롭다. 감사합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돼서 다시 제주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후보님의 제주도 사랑 느끼셨습니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말 잘 어울리시죠? 네, 문재인 후보님의 제주 사랑 오늘 대통령 네, 들어오겠습니다. 횡단보도로